웰컴백 밀리테오와로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0 수능 특강 영어 유형편 8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절대 문법 공략법 이제는 조금 많이 적응이 되셨나요? 우리 어법 문제를 40초 만에 3점을 가져오려면 여러분들 세 가지 이 방법을 기억을 하시되 제가 가장 그동안 강조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반에 우리가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출제 의도가 예상이 되는 아이들은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될 때까지 단서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올해의 대세는 뭐가 될 것이다. 대동사와 또치, 자 그리고 병렬,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까지 문제 푸는 방법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렸어요. 만에 하나 모르신다면 대수능 어법풀이부터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절대 문법 공략을 가지고서 우리 8강의 7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법에 맞는 표현을 물어봤기 때문에 세 가지만 빠르게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번 같은 경우에는 1초 컷, 바로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되었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얘가 대명사인데, 자, 얘가 대신하는 명사를 빨리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를 골라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that과 does를 골랐을 때 제가 바로 뒤에 ove가 걸려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 얘는 분명히 앞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를 찾아야 된다. 오브의 수식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형용사의 수식을 받거나 등등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아이도 같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어요. 왜냐면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앞에서도 대절의 수식을 받아서 정확하게 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는 단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that을 찾으셔서 자, 지금 that의 수식을 받고 있는 companies, 여기서도 that의 수식을 받고 있는 companies에서 아, 여기서는 companies를 대신하고 있구나 라고 고를 수 있는 5초 컷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B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어쩜 4번 수업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까 뚜비조 정확하게 풀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문제를 쉽게 풀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일단은 뭐다? 두 동사 같은 경우,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동사 원형 없죠. 강조 아니고요. 뒤에 주어 동사 없죠. 더불어서 도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대동사인데 명확하게 뚜비 조까지 갈 필요가 없죠. 조동사가 빠졌으므로 빨리 우리가 일반 동사냐 비동사냐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문장을 제가 같이 넣어드렸어요. 앞문장을 봤더니 비동사가 정확하게 포착. 그래서 여러분들 맞았어 하고 2초 만에 갖고 가시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맞았다고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 시제가 다르다는 거 포착하셨나요? 시제가 다르다는 거 포착하셨어요? 제가 달리 질문을 드려볼까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 2번 하고서 R에 밑줄이 쳐져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럼 앞에 R이니까 맞았어 하고 넘어갈 가망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린 문제가 될 텐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대수능 풀었을 때 맨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대동사라는 건 뚜비, 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는 조동사의 개념에서 현재 완료와 수동, 그 다음에 진행형까지 같이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뭐 하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시제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랑 상관없이 뒤로 돌아와서 시제를 보려고 했더니 지금 누구에 걸렸어요? if, 그리고 뒤에 would란 조동사 보이곤 하니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가정법 시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 쉽게 풀었지만 여기 아래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 여러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마지막으로 시제 체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C번 빨리 가보실게요. 조금 난이도 있었는데요. 많이 푸른 학생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 대세 특징을 찾는 것보다 왓의 특징이 더 간결하다고 했어요. 왓은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그래서 앞문장이 완전한가를 보려고 하던 상황 속에서 누가 포착이 돼야 되냐면 병렬에 해당되는 비교급 대니보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비교급도 그렇죠. 여러분들 and or 번만 병렬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교급 같은 경우에도 A와 B를 비교하는 대상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명사와 명사를 비교하거나 형용사와 형용사를 비교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어쨌든 얘가 종속절을 나타내는 아이기 때문에 빨리 앞에서 병렬에 해당되는
접속사나 관계사, 의문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것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3초 내지 4초 컷에서 빠르게 종속절을 이끌 수 있는 how를 찾았을 거고요. 이 how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동사 앞에 나왔으므로 얘는 주어 자리죠. 주어라는 자리에 절이 왔으므로 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즉 비교 대상은 명사와 명사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병렬이라는 건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위치가 동등해야 됩니다. 명사와 명사.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how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돼요. how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명사절 자리다. 그럼 얘도 명사절이야 해서 얘를 지워버리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조금 더 간추리자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됐다라는 거죠. 자,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명사절 접속사일 거고요. 자, what은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간접 의문문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빠르게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앞에 how야 어떻게 앞에서 있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 멈추시고 뒤로 돌아와서 뒷문장의 완전 불완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뒷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렇죠. 4초에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뒷문장이 불완전하죠. 그럼 여러분들 빨리 답은 뭐다? 와시구나 라고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이렇게 지금 다 하고 나니까 한 7초 컷 가장 역대급으로 제가 풀어드렸던 어법 중에서 오래 걸렸는데요. 사실은 다른 데선 좀 쉽게 풀죠. 왜냐면 이거 출제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로서 우리가 비교급 뒤에 있으면 what이 답인 게 가장 최근 3년 사이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도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기도 했었겠구나. 1학년인가 2학년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는 한데 저는 뭐다? 정도를 좋아합니다. 해봤자 7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A부터 C까지 지금 다 합해서 15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풀어가지고 30초 안에 답을 고르시나요? 어법 문제를? 그쵸.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정도를 거쳐가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도 충분한 훈련이 되어져 있고 정확하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오답을 고르지 않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시겠죠?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이 글은 사람들이 신뢰와 충성심을 갖게 되는, 충실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나오고 있죠. 거기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장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신뢰와 충실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휘를 보실 텐데요. 세상에 제가 찝어놓고서 다 중요해. 안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커맨드는 제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커맨드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령하다, 지휘하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명령했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거 당연히 따라야 되죠. 맞죠? 그러면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응당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면 괄호치고서 응당받아야 할 것을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것을 받다 해서 여기서는 자, 신뢰와 충성심을 명령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이것을 받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alliance는 중요하죠. 연결과 동맹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afford 또 나왔네요. afford가 뭐뭐할 여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몇 형식 나왔었죠? 사형식 나왔었죠.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기억나시죠? 그 원숭이 얘기 나왔을 때 나왔던 단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ffordable은 이제 형용사로서 값이 알맞은, 그러니까 지불할 만한 값이에요. 그러면 비싸다는 거예요? 저렴하다는 거예요? 저렴한이죠. 그래서 저는 affordable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이라고 해석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rational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단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요.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스키밍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회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충성심을 받는 회사들의 특징을 봤더니 돈을 아낄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거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회사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동맹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시가 여러분들 스포츠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지 옷을 막 사 입는 거 있죠. 우리 팀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 우리가 끈끈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특정한 브랜드를 우리가 고집을 하잖아요. 그거를 고집을 하는데 그게 결코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또는 그 값을 치를 만한 대가가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딴 걸 제치고 그걸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합리적이긴 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느끼느냐의 감정이 더 강력할 때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쉽게는 여러분들 핸드폰 구매하는 거 제가 특정한 브랜드는 언급을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내용의 흐름도 중요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요. 기업들은 이 주어예요. 근데 어떤 기업이냐면 영감을 주는 기업 더불어서. 자, 이거는 기업과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콤마 기업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를 영감을 준다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일까? 이거 동격이에요. 어떤 회사냐면 over the long term,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들, 즉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와 충성심을 응당받는 기업들, 은이 주어입니다.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make us, 우리로 하여금 feel, 느끼게 해주는 기업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 투부정사 모두 다 체킹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뭐를 느끼게 하느냐? 우리가 accomplishing, 성취를 하는데 자, something bigger, 뭔가 더 큰 것을 성취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igger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비교급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단지 뭐 하는 것보다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자, 만에 하나 여러분들 세이빙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accomplishing에 대한 병렬이죠? 라고 얘기를 해요. 다행히 앞에 생김새가 똑같은 애가 있어서 다행이야. 자, 일단 제가 앞에서 how하고 what절이 어떻게 서로 병렬을 이루는지를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죠? A와 B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대상을 찾아서 A가 명사면 B도 명사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는 지금 누구에 걸렸죠? bigger than이니까 이 bigger이 누구를 꾸며주고 있죠?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뭔가 더 큰 것.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1를 아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something과 saving a dollar를 지금 서로 비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동명사가 됩니다. 선생님 제가 그럼 이거 동명사를 알 필요가 있지는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었을 때 병렬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내가 비교하는 대상을 찾아서 비교하는 대상이 명사이므로 동명사 맞았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기한 1달러를 아끼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냐면 바로 alliance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어떤 큰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 감정은 이라고 해석해야 더 자연스럽겠죠, 동맹보다는. 자, 그것을 바로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요거 좀 체킹해 주세요. 자, reason 명사예요. 위가 갑자기 명사 나왔죠. 명사와 명사 연달아 올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사이에 보통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지만 the reason 하면 빨리 뭐 떠오르세요? 그렇죠. 이 자리에는 y가 생략됐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요. The reason하고 y는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y로 시작해요. 그때는 빨리 여러분들 뭐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 the reason 생략했다. 요렇게 하면은 해석상으로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보세요. 더 큰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은 이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는 거죠. 저지를 삽니다. 자, 더불어서 자꾸 스탑해서 미안하지만 체킹할 건 체킹해야 돼서 이 자리에 투부정사 올 수 없는 이유. 그렇죠. 얘가 지금 바로 앞에 keep의 목적어인데 keep은 무엇하는 것을 계속하다 해서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 아주 오랜만에 나와서 좀 찝어드립니다.
이 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스포츠 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야구라든지 아니면 축구 스포츠 팀이 있을 수 있고요. 쌤이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의 배구팀이 있습니다. 구경은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런데 이 스포츠 팀의 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입는 이유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even though가 나와요.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주어가 they죠. 그러니까 이 they는 그 스포츠 팀을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에는 스포츠 팀이 have not made it. 자, 여기에서 하나만 일단 make가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made it.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더라? 예전에 마이클 조던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야. make it은 해내다예요. 그래서 그때 마이클 조던이 그 팀에 들어가다라고 해석을 했었을 거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뒷문장을 봤더니 플레이오프가 이제 결승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결승전을 해내지 못했다. 즉 결승전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 스포츠 팀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제가 여기 시제를 같이 체크를 해드려요. 10년 동안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10년이라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제를 단순한 과거나 현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현재 완료를 쓰셔야 맞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it'하고 y 사이에 뭐 넣으면 좀 수월하다고요? 더 reason을 넣으면은 해석상 수월해집니다. 그게 바로 이유가 됩니다. 뭐 하는 이유가 되냐면 some of us, 우리들 중 일부가 항상 구입을 해요. 상품을 구입하는데 from a certain brand, 어떤 특정한 브랜드, 뭐보다 다른 브랜드들보다도 특정한 하나의 브랜드의 상품을 항상 사는 이유입니다. 비록 뭐인다 할지라도 그 브랜드가 항상 최고로 그 값이 알맞은 선택이 아니다 할지라도 즉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가장 저렴하지 않음에도 그걸 산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상 이런 것을 봤을 때 살만한데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여기에서 여러분들 해석 좀 저 질문 드릴게요. 자, 이 whether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자, 이 자리에 if를 넣으면 될까요? 왜냐면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뭐뭐인지 아닌지. 자, 만에 하나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 자리에 if를 넣어도 되지만 이 자리는 절대로 if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whether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하고 부사절일 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명사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뭐인지 아닌지인데 부사절은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선생님 저 아직도 명사절, 부사절 잘 이해가 안 가요 라는 학생들은 제가 정확하게 적어드렸어요. 주절을 확인하세요. 주절을 확인해서 불완전하다라면 명사절입니다. 즉 타동사 뒤에 if 왔네요. 그럼 얘는 목적절 명사절이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떻게 됐어요? 콤마로 해서 정확하게 주절과 종속절을 분리시켜줬죠? 그러니까 이건 부사절로 봐서 if가 올 수 없다. 더불어서 뭐뭐이든 아니든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얻음에서 인정하다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여기에서 월이 대신하는 건 앞에 있는 R을 대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라면이란 뜻이에요. 자, 이 자리에 R이 오면 안 되는 이유 if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과거 시제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had been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턱대놓고 if를 보고 우리는 시제를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은 사실 if 주어 동사, 주어 would 동사 자리를 보고서는 우리가 시제를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혼합 가정법을 나타내는 단서가 없죠.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가정법 시제를 나중에 체크를 해드릴게요. 혼합 가정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would 동사 원형, would 동사 원형 왔으니까 이 자리는 if 주어 과거가 와야 된다는 가정법 시제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대동사와 관련돼서 시제에 다시 집중을 할 때가 왔습니다. 한동안 시제 문제가 시험에 안 나왔었죠. 안 나왔었고 나와봤자 이제 당위절을 물어보는 것가 이제 종종 나오곤 했었고 시제가 엄청 중요하진 않았는데 요즘 대동사 문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시제를 공부하게 해요. 그래서 가정법은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해석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일 합리적인 존재라면 아무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알 수가 없잖아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건 서로의 배려와 양보가 필요한데 그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업 같은 것도 하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 faced. 자, 맨 처음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동사에다 ed 붙었으니까 빨리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분사 구문 체킹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턱대놓고 분사 구문 체킹하지 마세요. 왜냐? 자, 절 끊었는데 만에 하나 이 자리가 주절이야. 그러면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명령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순위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을 끊으신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뒤에를 봤더니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뒤에가 주절이고 앞에가 종속절이다. 그런데 접속사가 없네. 그랬을 때 분사 구문으로 체킹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무조건 능동수동 먼저 체킹하는 게 아니라 주절을 확인하고 종속절인데 접속사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ing와 pp를 고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 접주동으로 좀 적어드렸습니다. 주어 때문에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서요. 의미적으로 뒤에 먼저 보실게요. 어떠한 합리적인 사람도 절대로 take either of 그 둘 중에 위험 요소 그 어떤 것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 될 겁니다. 않을 것이다. 가 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주어는 뭐냐면 만일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 그런 압도적인 실패의 기회가 있는 것에 직면한다면 어떠한 합리적인 사람도 그 둘 중 어떠한 위험도 취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참고로 face A with B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누가 무엇에 직면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어 대상이 없으므로 수동이 맞았다라고 체킹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but we do.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압도적인 실패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죠. 이 두가 대신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하느냐? 이 take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들어와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단반에 take를 대신해서 두가 맞았어라고 한다면 이거 조금 혼나야 돼.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이거요. 대동사 문제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대동사는 뚜비조예요. 뚜비조. 앞문장이 분명히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다면 조동사로 받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게 당연해요. 근데 여기서는 would라는 조동사가 왜 쓰였었냐면 얘는 지금 가정법에 걸린 아이라서 would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뒤에 everyday라고 해서 우리가 매일 그러하다. 얘는 가정법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대동사니까 빨리 뚜비조 중에서 찾아야지. 근데 이 자리에는 would take니까 would를 대신하는데 마지막 시제 체크를 했더니 여기서는 가정법에 안 걸렸고 일반적인 사실이라서 현재다. 엄청 어렵죠? 이렇게 어렵게 낼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뭐다? 아는 것의 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정확하게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ake라는 일반 동사를 받는 두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이 조금 순서가 많이 길었죠.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마지막이요. 자,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because 왜냐하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했었던 문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는이 주어예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it은 something이고 이 대문 앞에는 someone이 되겠죠. 그것이나 그들에 대해서 자, feel과 think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어떻게 느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감정이 중요하다. 이 감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신뢰와 충성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로직상으로 제가 삽입 문장을 좀 많이 찝어드릴 텐데요. 자, 왜냐하면 연결성으로 앞뒤 문장의 연결성으로 고를 만한 좀 문제들이 많아 보였어요. 제 기준에서는 첫 번째는 이 the feeling of alliance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1를 아끼는 것보다 뭔가 더 큰 것을 성취하도록 느낀다라고 했죠. 즉, 이러한 더 큰 것과의 연결을 갖게 하는 느낌은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뒤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t's why입니다. it's the reason why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유, 즉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우리가 스포츠팀이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도 저지를 계속 입으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자, 뭐가 될 수 있다. 곧 우리가 특정한 브랜드를 사려고 입는 것과 같은 원리일 수 있다 해서 원인과 결과로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연결성이 같은데요. 네 번째를 먼저 보시죠.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아무도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월이 대신하는 게 뭐라고 했었죠? 앞에 있는 are를 대신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연결성을 갖고 고르셔야 돼요. 즉, 이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얘가 대신하는 동사가 여기 있구나라고 집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 문장을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if we were에 해당되는 동사를 찾아서 그 뒤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적으로도 로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8강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5개 조랑 체크를 하셔야겠죠. 첫 번째, 1초 컷에서 출제 의도가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빨리 주어를 찾아가서 이 주어와 수일치를 해라가 되는데 수식절을 다 지우고 나서 저기 앞에 갔더니 여러분들 뭐가 보이셔야 돼요? 그렇죠. 부분어부 명사에 해당되는 어법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 중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표현 있죠. 부분을 나타내는 어휘 다음에 오분 명사가 나온 경우 이때는 우리 동사의 수일치를 바로 오브 뒤에 있는 명사와 수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썸도 몇몇이니까 부분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부분 오브 명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복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맞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공부한 김에 간단히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이 예외가 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원 오브 같은 경우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들 중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는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동사는 반드시 원과 수일치를 해서 단수가 돼야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건 중학교 때부터 지겹게 배웠습니다. number of와 the number of 많은 무엇이니까 얘는 항상 복수. 그리고 어떤 명사들의 숫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수라고 해서 얘는 단수 취급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number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variety가 들어간다면 어가 들어가면 다양한이 됩니다. 더가 들어가면 무엇의 다양성이 돼요. 자, 다양성이라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number of와 the number of와 마찬가지로 어가 되면 복수, 더가 되면 단수가 되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디귿 단수 이렇게 외우시면은 조금 더 오래 남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건 3초 컷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두 번째, 바로 출제 의도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대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앞뒤 문장 좀 파악해보세요 라는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예상이 되어지는데 바로 앞에서 1초 컷 단서 포착이 됐습니다. 더 fact that 하면 여러분들 맨날 동격 접속사 하잖아요. 참고적으로 앞문장이 완전해요.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까지 완전합니다. 그래서 앞문장 완전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뒷문장을 보려고 했더니 뒷문장의 동사가 뭐가 나왔냐면 evolve가 이제 진화하다예요. 얘는 자동사로 여기서 사용이 되어졌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다? 뒷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앞문장 받고 뒷문장 보고 나니까 한 3, 4초 컷에서 얘는 동격 접속사가 맞았군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여러분들 ing만 보이셨나요? 아니면 and도 같이 보이셨나요? 이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만 넓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밑줄 쳐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앞에 and가 있는지 또는 to가 있는지 즉 앞뒤에 어떤 단서가 되는 애들을 같이 포착을 한다면 출제 의도로 포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병렬이니까 빠르게 얘가 병렬이 어디에 걸렸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왠지 turning에 걸렸을 것 같은데 생김새 보고 여러분들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turning의 ing가 왜 왔는지를 보셔서 얘는 by ing구나. 자, 그럼 여기선 by ing and by ing가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법적으로 또는 해석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얘는 사실 금세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조금 독특했어요. 배럴에 밑줄이 쳐져 있을 줄이야. 자, 배럴에 밑줄 쳐져 있으면 이 사람의 출제의도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자, 저는 시야만 조금 넓게 보면 the better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자, 비교급과 최상급은 같이 따라다니는 아이죠. 여기서는 the better과 the best의 차이를 너가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입니다. 더 뒤에 이렇게 better에 밑줄 쳐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빨리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이거 하면 할수록 이거 해지다 이런 표현 있죠.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서 빨리 뭐를 찾으셔야 돼요? 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중간에 잠깐 멈췄어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비교급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항상 요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as 사이에 밑줄이 쳐져 있거나 more than 사이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뭐가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as 형용사에 as만 외웠다. 뭐 예를 들어서 as, many as 뭐 이런 식으로만 외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비교급을 나타내주는 as 또는 more than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갑니다. 원급이라는 건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수식어, 즉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제로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자,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지 부사 들어가는지, 즉 얘가 수식해주는 아이가 명사인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해라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옆길로 살짝 셌습니다만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 그러면 얘한테 연관을 주는 걸 찾아가 볼까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모어를 찾으셨다면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what에 밑줄 쳐져 있으면 지겹죠. 여러분들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what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하다가 출제 의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 봤더니 설명하던데 explain에 대한 목조가 없어요. 그럼 앞문장 불완전해. 맞았어. 그러면 우리는 빨리 뒤를 봐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면 이 자리에는 what이 맞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주어 find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왔고 참고로 목적어 자리 in 나오고 뒤에 to 나온 거 보니까 얘는 과목 진목까지 가는 아이긴 하죠. 근데 굳이 과목 진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여부만 따지면 되는데 얘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럼 what이 맞았다 틀렸다? 얘는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3, 4초 컷 안으로 충분히 5번이 틀렸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선생님 여기 답이 Y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앞문장 불완전하고 뒷문장 완전하면 대수로 생각했었는데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문장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뒷문장이 명사절을 의미합니다. 그럼 명사절 접속사 대신한 if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 수 있어요? 불완전한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는데 얘는 완전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뭐가 올 수 있냐면 간접의문문도 여러분들 명사절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럼 이제 what하고 why까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나? 요는 아니에요. 우리는 얘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골라야 되니까 사실은 좀 단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미안하지만 어쨌든 취지는 우리가 수능에 있는 어법 문제 한 문제를 빠른 시간에 풀어서 2, 3점짜리를 갖고 독해에 집중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왜 Y인지에 대해서는 구문 독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법을 풀었을 때에는 what과 Y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가장 큰 핵심은 뭐다? what은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이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같은 경우 4초 컷으로 했을 때 총 17초 컷이 나오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푸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셨죠? 8강의 1번부터 8강의 8번까지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풀이를 해드렸는데 계속 나왔던 것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단서가 나올 때까지 출제 의도를 예상 포착 단서 포착해서 답을 고르시면 사실 그게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프리뷰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8번 문제 정독 예습 되어져 있으셔야겠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력을 신장해주는, 즉 북돋아주는, 기억력을 잘 되게끔 해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픽에 해당되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어휘를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제가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 뭐라고 발음을 하냐면 spatial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스페이스랑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을 외우실 때도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공간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improbable. 자, improbable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probable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probably라는 부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probably 하면 아마도, 아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은 아는데 문제는 probably 무슨 뜻이냐고 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probable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즉 사실 같은, 더불어서 개연성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미 붙어서 부정을 나타내죠. 즉 사실 같지 않은 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improbable과 probable은 반드시 같이 필기를 하셔서 probable이 됐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핵심이 되는 어휘를 가지고 스키밍 같이 해보실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은 기억력을 이제 신장시켜주는, 북돋아주는 그 기법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언급된 용어가 바로 mnemonics라는 그 기억술을 얘기합니다. 이 기억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되고요. 그 기술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특정한 단어를 암기를 했을 때 시각적인 이미지나 공간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암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실이나 단어를 우리의 정신적인 이미지로 갖고 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를 실현을 하고요. 더불어서 그러한 이미지를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위치가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경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요즘 학생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암기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막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단어를 암기를 하거나 숫자를 암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런 거를 암기를 이렇게 쉽게 빨리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길을 가고 있고 제일 처음 만난 집에서 뭐 어떤 사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암기를 한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예전에는 TV에서 봤었거든요. 그게 바로 니마닉스의 그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미지화하고 상상했을 때 더 효과를 얻으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팩트 그런 걸로 보기보다는 사실 같지 않거나 아니면 감정이 많이 섞여져 있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그런 걸 기억을 잘하게끔 우리의 두뇌가 진화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력을 신장시켜주는 기법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의 기억력이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다. 음악적인 감각이랑 관련되어져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소의 주기율표는 잘 못 외우지만 아주 오래된 TV CM송을 굉장히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억력이 음악적인 감각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전개가 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알고 오늘 끝내는 5화로 구문독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썸어브는 몇몇이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기술들 중 몇몇은인데 그 기술에 대한 수식을 받아주고 있네요. 즉,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술들 중 일부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된 기법 중에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소개를 해주겠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포괄적인 용어. 즉 포괄적인 용어라고 하고서 옆에 mnemonics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mnemonics에서 M이 silent 묵음 처리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노려서 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M이라는 소리가 묵음 처리되는 이 mnemonics라는 포괄적 용어 아래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 these는 뭘 얘기하냐면 저 앞에 있었던 techniques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을 막 신장시켜줄 수 있는 오래된 강력한 기술들은 involve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 자리에 to 탭이 오면 안 되는 이유 그렇죠? 여러분들이 빠르게 involve 고르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뭐를 활용하냐면 사실을 활용합니다. 어떤 사실? 우리의 두뇌가 진화했죠. 뭐 하기 위해서 자,
다루기 위해서인데 여러분들 deal with 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다루다죠. 처리하다, 다루다. 자, very를 가로쳐서 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처리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 첫 번째, 시각적인 이미지. 두 번째, 공간적인 위치. 이 두 가지를 잘 다루도록 우리의 두뇌가 진화해 왔는데 이 사실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기술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에서 by로 시작을 해서 by ing를 잡으려고 했는데 병렬이 이루어져 있죠. A부터 해석해 보실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turn 나오면 turn A into B가 나오겠구나라고 이제는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해석하죠? 사실들을, 즉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어떤 팩트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실들, 현실에 있는 사실들을 무엇으로써 정신적 이미지로 바꿈으로써,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들을 여기 있는 댐은 mental images를 얘기합니다. 즉 내가 방금 전에 사실을 정신적인 이미지로 바꿨어요. 근데 그 바꾼 이미지들을 뭐를 통해서 또 상상을 하냐면 어떤 위치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주절이죠. 여러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고난 기억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자, anything하고 유사이에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like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의 어떤 것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anything은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the more이 나왔어요. 뭐뭐 하면 할수록 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요 문장 조금 복잡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사실 같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불어서 감정적으로 북받치면 북받칠수록, 요렇게 이제 더 모어리 두 개의 형용사를 같이 따라오게끔 만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체킹하셔야 되는 게 emotionally charged는 여러분들 어휘를 미리 공부해 왔을 테니까 감정이 북받침이라고 필기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참고로 emotionally는 지금 뭐를 꾸며주고 있냐면 뒤에는 charged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charge는 여러분들이 뭐 충전하다, 충만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북받쳤어. 여기서 감정 동사이기 때문에 감정을 당한 대상이 으로 수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emotionally가 charged를 꾸며주고 여기에 ed 형태가 왜 왔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째로 어휘로 기억했다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더 플러스 비교급 따면 뭐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이미지스 주어는 찾았는데 동사가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에 생략될 수 있는 동사는 그렇죠. 비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the images가 주어고 are이 동사예요. 그럼 이 앞에 있었던 아이들은 전부 다 are에 대한 주격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앞서서 우리가 fact에서 mental images로 바꿨었고 이 mental images를 이런 거를 따라서 상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images는 앞에 있는 mental images를 얘기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이미지들이 사실적이지 않고 더불어서 감정이 북받치면 북받칠수록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주절을 봤더니 the better 다음에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day가 앞에 있었던 주어랑 같아요. the images를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동사가 are이 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같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들은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로 보신 다음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두뇌가 진화했기 때문이죠.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to pay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보셔야 되는데 pay attention to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디에 주의를 기울다죠. 근데 여기에 special attention이 됐으니까 특별한 주의를 어디에 기울다? 바로 그러한 특징들에게 기울일 수 있도록. 즉 어떤 특징? 여기서 those features가 가리키는 것은 요 앞에 있는 형용사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우리 두뇌가 더 잘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암기를 한다라고 하면 더 잘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 문장입니다. 여기까지가 니모닉스에 대한 설명이었었어요. 시각적인 것. 자, 요번에는 이제 5번째 문장부터 시각적인 게 아니라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대한 다른 부분은 아직 주어 안 끝났어요. 자,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즉 북돋아 줄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감각입니다. 그럼 이제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왠지 사운드와 관련된 내용 나올 것 같죠? 바로 나왔네요. 리듬하고 라임은 그 다음에 동사가 R이 나왔어요. 뭐하다? 강력한 기억 증폭기입니다. 가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자, 여기 왜 R이란 복수 나왔을까요? 정확한 단서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쯤에 찾을 수 있어야죠. 찾으셨나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리듬하고 라임이 셀 수 있나를 아직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시겠죠? 뭐 준동사건 아니면은 불가산 명사건 상관없이 이렇게 앞에 주어가 A and B일 경우 얘네를 하나로 세트로 봤을 때는 단수 취급, 독립적으로 봤을 땐 복수 취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하나의 세트인지 아니면 독립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서가 좀 있습니다. 주어와 주격보호를 서로 수일치하기로 했었는데 뒤에 boosters라는 복수가 나왔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거 좀 많이 강조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해서 explains 뒤에는 목적절, 즉 명사절 자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why라는 의문사가 와서 간접의문은 어순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제 생각에는 이거 내신 준비한 학생들 서술형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접의문은 어순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어법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럼 뒤에를 볼까요? 당신이 아마도 find 몇 형식 대표적인 오형식. 그런데 목적어가 이시 와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죠.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뒤에부터 좀 볼까요? 자, 원소 주기율표를 외우는 것이 어렵다라고 발견을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나 자, 여기에는 뭐가 생략이 됐냐면 Y가 또 생략이 됐습니다. 병렬을 이루고 있죠. 왜 당신의 기억 은행이 넘쳐 흐르는데 뭘로 넘쳐 흘러요? 오래된 CM송, 광고 노래들로 넘쳐나는지를 바로 이것이 설명합니다. 그럼 이것이 나타내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이 5번과 6번의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기억력을 막 증진시켜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음악적인 감각이고 얘네들이 바로 증폭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원소 주기율표는 그렇게 시험날 열심히 외웠는데 CM송은 잘 외워. 저도 지금 막 생각나는 CM송이 많이 있는데 지금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부끄러워서 노래는 못 부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사운드를 입혀서 외웠을 때 훨씬 더 암기가 잘 되는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뷰 같이 가보도록 하실게요. 8강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서는 로직을 제가 순서랑 삽입 문자를 좀 볼 텐데요. 자, 순서 먼저 집어드릴게요.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간혹 그 네모칸이 무조건 문장 하나가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를 여기 뒤에 바로 붙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네모칸이 쳐져 있을 거고 하나, 둘, 세 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장 삽입해라 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A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멘탈 이미지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로케이션 나오잖아요. 이 앞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니모닉스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Another part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니모닉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음악적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 이 앞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nother part하고 This explains에 해당되는 이 문장들이 삽입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8강 마무리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어법 이제 5초 절대 문법 공략법 어느 정도 좀 본인 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외에도 뭐 많겠지. 물론 여러 가지 어법이 많지만 시험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맨 처음에 대수능 풀어드렸던 거랑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8강에서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드렸던 것 더불어서 제가 구문독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강의 7번과 8번도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9강 이제 어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